첫 번째 파트인 타임 투 러브입니다. 한가로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년 여성의 손짓에 창밖에 있는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을 렌트해서 들어온 지 한 달. 딸은 엄마의 돈의 출처를 궁금해합니다. 쭉 들으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 한 달?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리고 전주 땅 팔고 일산하고 평택에 아파트 사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몇 배 뛰었어. 야, 우리 엄마 은근히 수완이 좋네. 그때 둘째 딸 은소와 셋째 딸 민소가 들어오고 왔어요? 저 왔어요. 어떻게 다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부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리하시려고요? 엄마가 그럴 재산이 어딨어? 그러자 엄마는 막내딸인 윤서가 올 때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낍니다. 얘기할게. 일단 그리고 3일간 같이 있자는 제안을 슬그머니 던지지만 딸들은 거부합니다. 나도 내일 아침 가야 되는데. 그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첫째 딸 지소가 엄마한테 묻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느덧 식사 때가 되고 내 딸과 엄마는 밥상 앞에 모두 모입니다. 게 있어서 이것저것 정리하려고 그래.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엄마는 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아파트 두 채하고 그 창식 외삼촌이 준 상가 매장이 하나 있어. 열쇠 가게 있는 거. 뭐 크진 않아.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랑 현금이 아마 보험 만기금까지 해서 1억 2천 정도 될 거야. 엄마 집까지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엄마 그만 살려고. 엄마 아무 그 말을 말이야. 들은 딸들은 믿기 힘든 듯 되묻지만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딱 3일만 너희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떠나고 싶어. 그냥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앞에서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거야. 엄마는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 뭐가 또 이기적이야? 내 평생 내 맘대로 한 게 있는 줄 아니? 아니 내 죽는 것도 어떻게 죽을지 내 맘대로 못 정해?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 3일 동안 나랑 같이 있어. 결국 딸들은 엄마의 바람대로 3일간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다음날 딸들은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멈춰진 승용차에서 옷을 꺼내 입는 한 사내를 발견합니다. 서로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는 6사람. 아파트, 상가, 자택, 현금을 분리했어요. 알고 보니 사내는 엄마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변호사였습니다. 부족한 쪽은 현금 예금액을 조금 더 높이게 조정을 해놨고요. 뭐 자산 가치로 보면 엄마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었던 은소는 이 일이 합법적인지 묻지만 변호사는 문제없다는 답을 줍니다. 그럼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엄마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들 여기 다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동의하면 부금 같은 거 할 것도 없고 뭐 진단서 진료 기록 버젓이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아저씨 말투 너무 냉정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러셨다. 또다시 시간이 흐른 다음날, 이번엔 2명의 여자가 모녀들을 방문합니다. 과연 저 2사람은 누구이며 딸들은 엄마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인 타임 트러블였습니다. 누군가 고통이 무엇이냐 물을 때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 맥주 파는 아가씨입니다. 누군가 행복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난 그대의 미소를 떠올렸고 기용이 일하고 있는 바에 와서 매번 시를 읊는 손님은 감정없이 고맙다고 말하는 기용에게 시가 적힌 종이를 빼앗기고 맙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집까지 좀 봐요.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볼게요. 아야, 너는 뭐 네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올 때마다 사실 실에 없는 손님은 기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귀엽지 않아 괜찮은데. 그때 바의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장애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기용과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모습을 봐도 되냐는 질문을 던지지요. 잠깐 봐도 되죠? 보고 있잖아요. 잠깐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요. 아, 좀 비켜줄래요? 저쪽 가서 보든가. 찝찝한 승낙을 받고 진심을 알아달라는 말도 합니다. 결국 이 청년도 기용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야, 너네 할머니냐? 제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뺏기겠네. 신인 손님은 같이 온 손님의 도발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용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4시까지요. 기자님께 끝나고 따로 한잔 하시죠. 왜요? 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술 조금 먹었다고 아무 여자한테 이렇게 찝쩍거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 여자예요? 아니죠. 아무나가 아니니까 지금 제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일 끝나면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무슨 학원? 학생인가 보네. 학원 가서 학생이면 버스 타면 버스 기사예요? 그쵸. 그러나 기용의 말발과 철벽에 결국 한 발 물러섭니다. 이번에는 바라만 보고 있던 장애인 청년이 기용에게 다가옵니다.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내 얘기 좀 해도 돼요? 색다른 방법으로 기용에게 들이대는 장애인 청년. 기회를 줘요. 나는 남자들처럼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감정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버스에서 봤어요. 어린 동생들이랑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긴가방 같은 거. 네, 맞아요. 저 맞아요. 그래서요?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 대신 도끼 찍었던 이야기만 늘어놓는 청년. 이때 저 쳐다봤었는데 그때 도와달라 그랬어요? 짐을 들어달라 그랬어요? 그 전화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당신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당신도 며칠 전부터 날 의식하고 있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 자주. 내가 아저씨 강아지예요? 보면 알아요? 이 두 사람 중 기용의 마음을 훔칠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파트인 술을 파는 아가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인 리메이닝 타임입니다. 소연과 스티브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한 커플입니다. 성아, 네가 그런 얘기하니까 아빠가 당장 들어오라 그러잖아. You know, our parents aren't going to be around our whole lives, okay? So I don't see what the problem is. I mean, we love each other, we're in a relationship, and that's all that matters, okay?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스티브의 말에 소연은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Why? Why are you 불안해? 내가 왜 불안하냐고? 내가 왜 불안하냐고? 나 네가 안 불안한 게 불안해. 알아? 결국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Just leave me alone. 아, 머리가 너무 복잡해. Just because I don't make as much money as you? Because I thought you didn't care about that.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You think I care about that? 스티브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Let's try that. 그것은 뒤에 보이는 점집. 불안하면서 답답했던 소연은 결국 스티브의 손을 잡고 점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잘 안 맞나요? 만나요. 맞나요? 곤란하네.
She's something wrong? Can you ask her if there's someone else besides your dad that doesn't want us together? Like, just if there's another person. Well, 스티브의 질문에 표정이 안 좋아지던 점쟁이는 곤란한 말을 꺼냅니다. 죽어. 네? 둘 다 죽어. 그리고는 같이 지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어. 정해져 있어. 두 사람이 같이 할 시간이. 왜요? 왜냐고 물으면 참. 찬 걸 차다고 하고 뜨거운 걸 뜨겁다고 하는데 왜 차갑고 왜 뜨겁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얼마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100시간. 과연 두 사람은 정해져 있는 10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이겨내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였던 리메이닝 타임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프랑스 영화처럼인데 이 부분은 현실과 과거를 계속 교차해서 뭐라고 제가 설명을 붙이기 힘들어서 이 파트는 뺐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프랑스 영화처럼 파트는 앞에 나온 맥주 파는 아가씨의 전 스토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제대로 보면 나름 재미있고 심오함이 있는 그런 영화. 새삼 제이스의 편집과 설명이 개떡 같다고 느낀 영화 프랑스 영화처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